네, 오늘은 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비 몇 대 몇 이런 게 이제 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두 수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나타낸 게 비예요. 그래서 비호는 땡땡의 기호를 우리가 사용하고 두 수를 이제 3과 2를 나는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비교할 때는 3대 2 이렇게 땡땡을 붙여서 쓰고, 읽을 때는 이제 숫자는 그대로 써주고 이거를 이제 대라고 한글로 써주면 이거는 읽는 방법, 얘는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 2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대 2 그대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표현하는 방법이 3하고 2는 이제 그대로 순서대로 3과 2의 비, 3대 2 순서대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우는 좀 특이하죠. 2에 대한 3의 비.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3을 비교한다 할 때 우리는 3대 2라 하거든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이라는 말을 했을 때 2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은 비에서 항상 뒤쪽,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예, 그걸 항상 기준으로 잡는 아이가 2다. 그러면 2라는 애는 그 비에서 몇 대 몇 비에서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2는 2에 대한 3의 비라고 하고요. 5대 4를 예를 들어 해볼까요? 5대 4는 이거를 표현하자면 4에 대한 5의 비 이렇게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 3대 2, 3과 2의 비 이렇게 순서대로 읽지만 이런 경우는 좀 다르다. 자, 뒤에 있는 거를 먼저 뒤에 있는 이 숫자를 먼저 읽고 4에 대한 5의 비 이렇게 우리가 읽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자, 순서에 예외가 되는 이런 표현 방법 2에 대한 3의 비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뒤쪽 부분을 먼저 읽고요. 뒤에 있는 이 숫자는 뭐뭐에 대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걸 외워서 해야 되고요. 물론 이거를 또 한번 자리를 바꿔서 3의는 그대로 두고 2에 대한이라는 이 포인트를 뒤로 빼기도 합니다. 네, 똑같은 말이죠. 2에 대한 3의 비. 그러면 이건 3대 2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숫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3대 2라는 숫자에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2에 대한 3의 비. 그래서 2에 대한을 뒤로 빼서 3의 2에 대한 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푸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은색 바둑돌 수와 흰색 바둑돌 수의 비를 말하라. 그럼 검은 거를 먼저 물어봤으니까 검은 거 3, 흰색 바둑돌 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흰색 바둑돌 2개를 기준으로 하여 검은색 바둑돌이 3개를 비교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하면 2에 대한 3의 비에서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뭐뭐에 대한이라는 말을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그걸 한번 연습해 보면, 가위와 풀의 수의 비는 이제 가위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그대로 써주고, 풀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이제 순서대로 써주면 되죠. 이런 경우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위의 수에 대한 이랬어요. 이 대한은 기준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항상 뒤쪽에 써주거든요. 그래서 가위의 수가 4개니까 여기로 들어가고, 풀이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풀의 수는 5. 그래서 문장으로 말할 때 누가 먼저 쓸 것이냐는 이 뭐뭐에 대한을 보면은 그 숫자는 B에서 뒤쪽, 오른쪽에다 꼭 써주셔야 되고, 차례대로 읽을 때는 그냥 그대로 가위가 먼저 나왔고 풀이 나중에 나왔으니까 그대로 4대 5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과와 포도의 수에 비 사과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7쓰고 포도는 하나, 둘, 셋, 7대 3이 되겠죠. 근데 사과수에 대한 사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포도에 비해요. 포도를 먼저 써주고 사과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이니까 사과가 1로 가야 되고 포도는 셋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요거를 조심해 주세요. 뭐뭐에 대한 그러면 그 대한은 이쪽으로 가고 포도수는 이쪽으로 위치가 바뀐다는 거. 그럼 포도수에 대한 포도의 수를 이쪽에다 써야 돼요. 그럼 3이고 사과가 7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 요거만 이제 비표현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야구공 수에 대한 그럼 B인데 이제 야구공이 이제 기준으로 뒤에 잡혔고 축구공이 이제 앞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축구공은 3, 야구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러면 3대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표현이 이제 서술형 수행평가에 4가지 표현을 써보세요. 이런 거 많이 나왔거든요. 보면은 말 그대로 읽어요. 10대 9. 또 10과 9의 비. 이거 하나하나 다 이 글자를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숫자만 바뀌고요. 그래서 뒤에가 9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9에 대한 10의 비 이렇게 하거나 이제 9에 대한만 이쪽으로 가는 거죠. 10의 9에 대한 비 이렇게 쓰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그러면 4대 11. 그러면 또 여기는 4와 11의 비 이렇게 되죠. 대안은 이제 이 뒤에 있는 아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대안은 11에 대한 이렇게 씁니다. 대안 4의 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4의 11에 대한 비 이런 식으로 요거는 문장을 외워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세로와 가로의 비 세로를 먼저 쓰고 순서대로 가로는 나중에 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는 근데 대안이 나왔다는 거. 자 세로에 대한 기준을 이쪽에다 잡은 거예요. 세로가 이쪽으로 와야 되고요. 17 가로는 앞으로 당겨서 12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대안이란 말이 나오면 그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높이에 대한 높이에 대한은 높이는 뒤에 있는 숫자를 뜻한다. 저 그림에서 높이가 얼마예요? 11이죠. 밑변 16 이렇게 위치를 잘 보고 문제를 푸시면 이도 다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연습하는 건 아까 했고 요것도 한번 볼까요? 12에 대한 13에 대한 13이 뒤로 간다는 거고 2의 비 2를 나타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몇 대 몇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대 5 하면은 이거를 하나의 크기를 알고 싶어요. 2대 5의 크기. 그 크기를 이제 분수나 소수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거의 크기를.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율이라고 그래요. 자, 비율을 나타내세요. 그럼 이제 분수로 나타내거나 소수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자 뒤에 있는 게 기준이라고 아까 말했죠. 뭐뭐에 대한 얘는 기준양이라고 하고요. 앞에 있는 아이는 비교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럼 얘는 비교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분수로 나타내면 기준양은 분모로 내려가고요. 비교하는 양은 분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대 5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세워주시면 그냥 5분의 2 이렇게 이제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소수는 이제 5분의 2를 분모를 10으로 바꿔서 0.4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자 비율이라는 것은 몇 대 몇이라는 것을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앞에 있는 아이는 비교하는 양, 뒤에 있는 아이는 기준양. 그래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나눗셈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양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기준양은 항상 분모의 자리에 비교하는 양은 분자의 자리에 놓아서 분수로 표현을 잘 합니다. 분수로 나타내기도 하고 소수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세요. 그럼 얘가 이제 기준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비교하는 양이 돼요. 그래서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양. 그거는 이제 우리가 1 나누기 5죠. 1 나누기 5를 해봐라. 우리 이거 배웠죠? 1 나누기 5는 뒤에 있는 아이 나눗셈은 분모로 가고 앞에 있는 아이는 분자로 가서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눗셈을 굳이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뒤에 있는 아이는 분모로 가고요. 앞에 있는 아이는 분자로 간다는 거. 그것만 알면은 이제 분수로 나타내는데 어렵지 않아요. 10대 11 그러면 뒤에 있는 10대 11을 써놓고 뒤에 있는 아이는 분모, 앞에 있는 아이는 분자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죠. 16에 대한 4의 B는 16이 기준량이에요. 16이 뒤로 붙어 있는 상태고 그 중에 이제 4를 비교한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율로 고치면 뒤에 있는 i는 분모, 앞에 있는 i는 분자가 되는 거죠. 약분하면 4분의 1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40에 대한 40이 뒤로 가는 거죠. 11은 앞에 있는 거예요. 얘를 이제 분수로 고치면 뒤에 있는 i는 분모, 앞에 있는 i는 분자가 됩니다. 요걸 이제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율이죠. 그렇게 하면 되고 뭐 여기도 똑같아요. 이것도 해볼까요? 40에 대한 40이 뒤로 가는 거고 비교하는 양은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거를 분수로 하면은 40은 분모, 뒤에 있는 i는 분모, 앞에 있는 i는 분자로 해서 이렇게 써주면 이 자체가 비율이 되죠.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 소수로 나타내라고 했구나. 그럼 40분의 9를 소수로 나타내 볼게요. 그 소수로 나타내려면 분모는 10이나 100이나 1000이 돼야 돼요. 근데 4는 100이 될 수 있어요. 근데 0이 하나 더 있으니까 40에서 1000이 되는 애. 25를 곱하면 100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25를 곱하죠. 95, 45, 29, 18. 그럼 225죠? 그럼 소수로 고치면 0.225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비율을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5에 50에 대한이 뒤로 가고 5는 앞으로 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일단 분수로 하면 50분의 5 약분하면 10분의 1 이거는 바로 소수가 나오죠. 0.1 이렇게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기도 하고 소수로 나타내기도 하는 게 비율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자, 비율을 보면은 분수로 나타내세요. 그럼 여기는 i가 항상 분모고 여기는 i는 분자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분자 나누기 분모 이렇게 돼서 7분의 1이죠. 자, 나눗셈으로 굳이 하자면 1 나누기 7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비율을 구하라 6 나누기 1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1분의 6이 되는 거죠. 뒤에 있는 i는 분모, 앞에 있는 i는 분자. 또 반복이죠. 16에 대한은 뒤로 간다고 그랬어요. 3은 앞으로 가고 그러면 이거는 뒤에 있는 i는 분모로 잡히고요. 앞에 있는 i는 분자로 잡힙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대한을 조심해야 돼요. 자, 30에 대한 30이 기준이고 그랬을 때 6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라. 뒤에 있는 i는 분모, 앞에 있는 i는 분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수로 하는 거 해볼까요? 2와 5의 비 2대 5. 요거를 비율로 나타내면 뒤에 있는 i는 분모, 앞에 있는 i는 분자로 이제 비율이 되고 얘를 소수로 나타내라. 그러면 10분의 5, 20, 2는 4, 0.4 이렇게 해서 비율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뭐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게 있어요. 자,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는 기준량이 이제 분모가 기준량이었죠. 분모가 10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율을 우리는 백분율이라고 하고 퍼센트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10분의 3을 분모 기준량이 10인데 얘를 100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배, 얘도 10배 보세요. 그럼 30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기준량이 100일 때 분자가 3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를 30%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0.27. 0.27은 분수로 하면 100분의 27이에요. 분모가 기준량이 100이 상태가 돼 있죠? 그러면 얘는 27% 이렇게 하는 게 백분율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10분의 3에다가 기준량이 100이기 때문에 여기다 100을 곱합니다. 예, 비율에다가 100을 곱하면 백분율이 바로 나옵니다. 예, 약분하고 약분하니까 30% 이렇게 이거랑 똑같아요. 10분의 3을 분모를 100으로 기준량을 바꿔줬을 때 분자를 하는 양이 이제 30%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하기가 번거로울 때는 우리가 또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비율이라는 값은 문제에 주어집니다.
100분율로 고쳐라.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비율 곱하기 100 하면은 100분율이 된답니다. 그러면 0.27이라는 비율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100분율로 고치세요. 그럼 곱하기 100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2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볼까요? 비율이라는 거는 이 소수의 비율을 100분율로 고치라는 거는 기준량을 100으로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100분율이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2칸, 그럼 얘는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0.1을 100분율로 고쳐라. 비율 곱하기 100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2칸 가죠. 10% 이렇게 말하고요. 0.47 비율 곱하기 100이 100분율이에요. 그럼 47% 이렇게 해주시고 1.5라는 비율을 100분율로 고쳐라. 그럼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2칸 가서 150%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 비율을 100분율로 고치세요. 그러면 비율 곱하기 100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 약분할까요? 1, 4. 그러면 4, 7에 28, 68%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비율을 100분율로 고쳐라.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100분율이 나오죠. 얘는 4, 얘는 12%. 이렇게 해서 100분율, 비율을 100분율로 고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예, 곱하기 100을 해라. 비율의 값에 곱하기 100을 하면 100분율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번에는 100분율을 비율로 이제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비율을 100분율로 고칠 때 어떻게 했어요? 곱하기 100을 하여라 그랬죠? 그러면 거꾸로 100분율에서 비율로 고칠 때는 나누기 100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자, 19%다. 그러면 19%는 이제 비율로 고쳐보면은 19를 10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00분의 19. 그래서 100분율을 보고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 100분율을 보고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나누기 100을 해라. 나누기 100을 하면 됩니다. 40일 나누기 100, 그럼 100분의 40일입니다. 소수로 하면 0.4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0분율을 분수로 나타내어라. 그러니까 분수가 비율이에요. 비율. 그러면 100분율을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럼 3 나누기 100 하면은 분수로 하면은 100분의 3. 그쵸? 예,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자, 100분율을 분수로, 100분율을 비율로 나타내라. 100분율을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은 나누기 100입니다. 그러면 100분의 40이죠? 약분하니까 약분 2, 5. 5분의 2가 이제 100분율을 분수로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또 100분율을 분수로 나타내어라. 그럼 100분율을 비율로 나타내어라. 그럼 나누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100분의 25 약분하면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100분율을 비율로 나타내는 거는 나누기 100만 해주시면 답이 다 나오는 거죠. 예, 그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50% 해볼까요? 100분율을 소수로 나타내어라. 이것도 하나의 비율이에요. 비율은 분수나 소수로 나타낸 값이에요. 그래서 100분율을 비율로 나타내어라. 나누기 100을 하는 거죠. 우리 50 나누기 100을 해보세요. 그러면 100분의 50이고 약분하니까 0.5가 되는 거죠. 소수가 됐죠. 또 100분율을 소수, 즉 비율로 나타내어라. 나누기 100입니다. 그러면 100분의 136. 그럼 소수로 하면 1.36 이렇게 해서 100분율을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은 그래서 100분율을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은 나누기 100을 해줘서 답을 쓰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6까지 할 수 있습니다.